자, 이어서 21번부터 중간 난이도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유형은 이 빈칸하고 가깝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제를 물을 때가 있고, 거의 문장 전체를 줄 걸 때 그래요. 그리고 주제 반대. 예를 들어 문제 해결 지문인데 문제 부분에 밑줄이 갈 수도 있고, 또 뭐요? 해결 부분에 밑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빈칸 추론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일부분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지시사, 대명사 단서를 좀 활용해서 전체 글보다는 이 가까이에 있는 지문으로 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유형도 있으니까 실제로 나올 때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일단 빈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이 있는 문장부터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색이라는 건 됐죠? 주체가 색이에요. 객관적이고 속성까지 나옵니다. 주관적이다. 속성. 꼭 외워야 되는 단어죠. 객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됐죠? 그리고 대시로 강조합니다. 장소인데, 자, 이분이 말하기로, 풋은 말하다예요. 말하기로, 장소인데, 관계부사죠.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 즉, 합의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다. 그리고 우리 뇌와 우주가 만난다. 이게 지금 속성이에요. 자, 뒷문장에 색깔 있고, 자, 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은 다 잡아올 거야. 여기서 속성으로요. 알았죠? 자, 일단 이 밑줄 다음에 한 문장이 있는데 주체가 동일하니까 여기서 단서 뽑아볼게요. 색은 만들어집니다. 언제요? 세상으로의 빛이 등록될 때요. 눈에. 그리고 해석될 때요. 우리 뇌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눈에 들어와서 뇌의 해석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색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봅니다. 사물을 뭐 해가지고요. 인식 범위를 넘어서서 아니죠. 세상에 존재하는 빛을 눈으로 보고 뇌가 해석한다. 이게 답이거든요. 됐나요? 자, 이 사물들은, 물건들은 달라 보입니다. 빛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를 강조한 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너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합을 이룬다. 합의 속성은 맞지만 너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 또 주관, 객관이라고 해서 일로 오시면 안 되고 지금 관점 얘기가 아니라 방금 뭐 얘기했어요? 빛은 세상에 존재하는 빛을 눈이 보고 내가 해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 물리적 현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인드가 결국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뇌가 되겠지. 그리고 물리적인 현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빛. 이게 결국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빛이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뇌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 뉴턴이 뭐 이렇게 사과가 정말 빨간색인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 눈에 비치는 색이 빨간색일 뿐 실제 본질, 즉 객관적인 실체가 빨간색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눈과 뇌의 해석이 결국은 빨간빛으로 보인다. 뭐 요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유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간 뇌와 그 다음에 우주의 구조는 유사하다. 뇌하고 우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 일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대승동격이죠. 색깔은 객관적인 속성이다. 사물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빛의 어떤 객관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것들에서 튕겨나오는. 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 받아와서 말합니다. 나무의 잎은 예시예요. 됐습니까? 반사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대조가 걸려 있죠. 색은 거주하다, 살다, 살지 않아요. 물리적인 현실에 이런 단어들 나오죠. 이렇게 물리적인 현실, 물리적인 세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오직 어디에 여기 나오죠. 보는 사람의 눈에만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물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마인드, 우리 생각적인 부분에도 있다. 이 두 개, 이 두 가지 견해를 합치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뇌의 주관적인 해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러면서 이 그들은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겠죠. 됐나요? 또 예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색이라는 건 결국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뇌와 우주가 만난다. 즉, 객관적인 현실과 우리 뇌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21번 같은 질문 속성이 많이 드러나서 되게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즉, 물리적인 이, 이 색깔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그 색이 빨간색으로 보는 건 우리 뇌의 주관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갑니다. 그래, 요지예요. 자, 상반부 읽어서, 어, 이 토픽을 뽑아와야 돼요. 화제를 뽑아오는 겁니다. 글의 소재입니다. 알았지? 됐나요? 그리고 역접이나 대조 이런 연결사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소설을 쓸 때, 자, 이게 이제 지금 소재입니다. 소설이. 그러니까 이 소설이 좀 들어올 거예요. 소설을 쓸 때, 됐죠? 정보에 대한 연구는 need to 의견 들어옵니다. 소설을 쓸 때는 정보에 대한 연구가 좀 행해져야 된다. The thing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몇몇 종류의 소설이 픽션이 허구, 소설이죠. 그래서 노블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구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시도 있습니다. 자, 이런 범죄 소설이나 과학 스릴러는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죠. 자, 근데 벗이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가지고 또 이게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틀렸다고 너무 다 빨리 골라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명령문이니까 화자의 의도가 되겠죠. 너는 너의 독자를 드라이브, 유도, 몰고 갈 거야. 지루함으로. 만약 네가 생각한다면 네가 모든 걸, 네가 발견하는 모든 걸 다 쌓아야 된다고. 모아야 된다고요. 너의 작품에다가. 그 디테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matter이 동사로는 중요하다. 자, 중요한 디테일들은 어떤 거라고요? 인간 경험을 드러내는 디테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딱 인간 경험과 관련된 거여야 된다. 소설에 포함될 세부 사항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픽 볼게요. 23번. 제목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글의 소재는 이 제목의 이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상반부를 천천히 읽으면서 핵심 소재를 땅땅 잡아오시면 돼요. 거의 모든 것은 통과해야 돼요. 네 입을요. 너의 나머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얘가 음식 공기부터 뭐까지요?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요. From A to B는 예시예요. 어쨌든 모든 게 네 입을 통과해야 돼. 자, 그다음 건강한 입은 도움을 준다고 네 몸에. 됐습니까? 자, 입이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다음 문장. 자, 순간부터요. 네가 창조된 순간부터 입 건강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삶의 모든 측면에. 입 건강이 중요하고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입 건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oral health의 중요성과 그것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입에서 발생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측면, 우리 몸 모든 곳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쁜 입 건강은 반대로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됐죠? 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상반부에서 중요한 문장을 딱 뽑아와서 됐습니까? 건강한 입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24번 갈게요. 제목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상반부 읽고 그다음에 뭐 역접이나 대조나 이런 뒤집어지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들은 tired of는 지루하다예요. 피곤해하다가 아니고 지루하다라는 겁니다. 장난감 지루해하고 대학교 학생들은 get sick 지루해합니다. 구내 식당 음식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조만간 우리 대부분은 관심을 잃게 되는 거죠. 됐나요? 우리의 좋아하는 TV쇼에서요. 됐나요? 핵심은, 핵심은 우리 인간들은 쉽게 지루해진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요약했습니다.
됐죠? 하지만 이제 강조 왔죠. 왜 디스 잡아주고요. 왜 이게 진실이죠? 왜 우리가 지루해지는가? 지루해지는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읽으면서 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지루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지루함도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건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답변은 놓여 있습니다. 깊이 묻혀서요.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 신경세포가 그렇다는 거죠. 자, 얘는 디자인돼 있다고. 초기의 흥분된 반응을 줄이도록 디자인돼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즐거운데 금방 지루해지도록 디자인돼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동시에 이러한 신경세포는 그들의 반응을 향상시킵니다. 어디에? 그러면 초기 처음 들어온 거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지루해지고 자꾸 그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는 뭐예요? 반응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특히나 빨리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죠. 이렇게 계속 지시사 주면서요. 왜요?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또 됐습니까? from부터 to까지요. 됐죠? 그러니까 이 지루함의 원인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 메커니즘이죠. 뭐 하기 위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30번 문제요. 쌤은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조금 나중에 풀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간이 없어도, 3번, 4번, 5번, 요런 거라도 좀 빨리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의 주로 반대 의미가 들어와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됐나요? 그래도 다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텀은 용어야.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몇몇 사람들에게요. 자, 미니멀리즘은 어떤 최소 물건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됐죠? 가치 있는 소유물을 좀 희생시키는, 됐죠? 어, 그게 그냥 뭐야,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좀 버려야 되나? 이렇게 희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불안정성은 자연스럽게 stem from은 유래되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애착에서 온 거죠. 그들의 뭐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가치 있는 소유물. 맞죠? 이거를 희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다. 맞죠? 자, 멀리 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애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태치먼트는 애착, 부착, 자기 자신을요. 멀리 하기는 힘들다라는 건 애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맞습니다. 그죠? 뭔가로부터요. 일정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주변에 있었던 물건으로부터 멀리 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물건에 애착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감정적인 동물로서 인간은 의미를 주죠. 그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포제션, 소유물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순적 관계. 자, 여기서 arise는 발생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그 미니멀리즘이 어떤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왜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 이거 버리니까 내 중요한 거 희생시켜 이러니까 마음이 상한다 이거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려면 왜 굳이 이게 돼야 되냐 이겁니다. 질문. 자,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질문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왜 틀렸는지 보자.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뭐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가정이 틀린 거 맞죠?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자, 이 감정이란 단어 나오면 이제 이렇게 sad, happy 이런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온다고 감정에 속하는. 너는 약간 슬퍼. 쓸모없는 아이템을 제거하는 동안. 하지만 조만간 얼마 안 돼서 이 감정 잡고 슬픈 감정은 유지가 아니고 뭐예요? 사라지게 되겠죠. 됐죠? 뭐에 의해서요? 어떤 명확함, 깨끗함. 알았죠? 이 깨끗해진 그 즐거움에 의해서 유지가 아니고 뭐 된다고요? 사라지게 된다. 혹은 대체된다. 그래서 원문에는 아마 replaced가 있었을 겁니다. 됐죠? 네, 슬픈 감정. 자,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 디스 이 감정 잡아와. 이렇게요. 이런 데가 답이 많이 된다고요. 이렇게 지사나 연결사가 있는 부분. 이 감정이 유지가 아니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들은 결코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럼 뭔데요? 그들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겠죠?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of가 올 때는 가지다로 해석해 주세요. 네가 단지 없애면 돼. 괜찮죠? 사용 안 하는 물건 없애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요. 다음 갑니다. 자, 35번. 쌤이 웬만하면 답이 3, 4번이라고 했고, 간혹 2번이 답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1번 포함하거나 1번 위 문장에서 주체 속성 잡아주고, 얘도 이어 읽기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시가 맞니? 그 다음에 벗이 맞니? 그 다음에 유사하게가 맞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스, 이 둘 다 나와 있니?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카지노하고 뭐예요? 보험, 산업이 둘 다 의존한다는 거죠. 큰 수의 법칙에. 개별적인 상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큰 수의 법칙에 의존한다. 그래서 어, 뭐죠? 그 수학 이름이 뭐지? 승재쌤인가요? 그분이 얘기했죠.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 도박은 무조건 하면 할수록 평균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잘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입니다. 통계에서 큰 수의 법칙은 뭘 묘사합니까? 상황을 묘사하는데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게 더 좋다. 예측을 하는데요. 자, 그것에 따르면 연결해 옵니다. 이 큰 수의 법칙이죠. The more often, 더 자주 실험이 수행되면 될수록 the closer, 결과의 평균값이 됐죠? 세상의 진짜 통계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너의 첫 번째 만남, 그 룰렛 게임에서요. 너는 운을 딱 맞을 수도 있어. 됐죠? 7에 베팅한 후에. 하지만 반론 주는 거죠. 네가 자주 이 배팅이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야. 자주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값에 가까워진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각 숫자의 상징적 의미, 뭐 1, 3, 5의 상징적 의미 주체부터 틀렸죠. 답은 3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개 방식, 논증하는 그리고 예시원, 예시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원에서는 이제 뭐예요? 카지노 얘기를 하고 있고 예시투에서는 차 보험업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40번 가보겠습니다. 요약문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초기의 문화 진화 모형은 이용했습니다. 뭐를요? 문화와 유전자 사이의 뭐를 이용했지만, 그럼 읽어보면 밑에 유사성이냐 차이성이냐 확실한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많은 최초의 모형 그대로 나오고 있죠. 됐나요? 주목할 만한 연결이니까 뭐예요? 유사성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1, 2번 중에 답입니다. 유사성. 차이가 아니고 연결이니까.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 그대로 있죠. 이렇게 문장. 됐습니까? 하지만 개정돼야만 했어요. 문화 전송이 허용하니까 어떤 요소를요? 유전적인 전송보다 더 어떤 요소들요? 다양한이냐, 제한되느냐. 이또 속성 드러나죠? 됐나요? 그러면 이 글이 올드 뉴로 돼 있고요. 옛날 견해와 지금 견해의 대칭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제목을 읽어서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벗이 이렇게 문장에서 중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접근법은 고쳐져야만 했습니다. modify가 revise하고 같은 말이죠. 개정하다, 고치다 이렇게. 쌤 이런 걸 환원, 단어 바꾸기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뭐를요? 차이를 설명한다라는 거야. 유전자와 문화적인 전송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강조한 글이니까 당연히 다양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문 가겠습니다. 자, 장문 은근 오답률 높습니다. 그 이유가 어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꼭 잘 봐주시고. 자, 이 글은, 자, 보세요. 공으로 출발합니다. 공 얘기로 출발을 하고, 공 얘기로 끝나면 공이 화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중간에 봅시다.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공이라는 예시로 출발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어, 비유한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라는 표현 있잖아요. 쌤이 이제 예시투처럼 보일 거예요. 예시투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요약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는 됐나요? 자, 예시2로 많이 쓰이고요. 위에서 봤죠? 예시1, 마찬가지로 예시2로 많이 쓰이고, 마찬가지로는 아니면 뭐예요? 비유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냥 개념을 딱 주고, 먼저, 개념을 주고 예시가 떴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similarly, 마찬가지로는 그냥 예시2일 겁니다. 근데 이런 글이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예시1의 느낌을 가지고 쓰고, 그냥 예시2를 써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면, 됐나요? 그러면 야는 예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는 글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가 그냥 비유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자, 수학은 공식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화학도 공식을 활용합니다. 이러면 화학을 이야기하는 글이야, 주로. 즉,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학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뭐요? 공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유사성을 찾아가지고. 됐나요? 오케이. 가보자. 공중으로 던져진 공은 작용하게 됩니다. 초기 힘에 의해서요. 그것에 주어지는 뭐 하면서요? 지속하면서요. 뭐로써? 관성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경향을 보이면서요. 그걸 나르려고요. 똑같이 직선으로요. 처음에는 관성을 받아서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힘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엔드 병렬이죠. 그리고 자, 이 초기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중력의 끌림이 있고 아래쪽으로 당긴다고요. 뭐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기의 저항도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 날아가기 힘들어. 됐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에 따라 어떻게 되죠? 처음 힘은 앞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중력이랑 공기 저항 때문에 뭐야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커브드가 맞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길은 표현하지 않아요. 뭐를요? 어떤 특정한 힘의 작용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힘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알았죠? 자, 단지 뭐예요? 합이라는 거죠. 됐죠? 세 가지 기본적인 힘의 합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뭔가 강조 안 해요. 실제로 뭔가가 있는데 전체 작용에 있어서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뭘 제외하고요? 고립된 작용을 제외하고 세 가지 힘의 고립된 작용 이외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들의 조인트, 공동작용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은 이쯤에서 약간 해석을 좀 잘했다면, 개별적인 힘이 세 개가 있는데, 됐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 혹은 조합의 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속성이 드러나죠. 자, 개별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그게 합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개별성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둘이나 그 이상의 인간이 함께 할 때 이게 컨비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합해질 때요. 그래서 인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합해질 때. 자, 그들의 상호 관계나 그들의 어레인지먼트는 배열 혹은 합입니다. 그룹으로의 배열, 합의는 어떤 겁니까? 자, 숨겨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근데 뒤에 if절하고 같은 속성이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각 개인에게 분리해서 제한한다면 뭐하지 않을, 숨겨지지 않을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을. 됐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됐죠?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것만으로 조금 어려웠죠? 그럼 가볼게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룹 행동의 의미는 크게 증가된다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요? 인간의 경우에. 뭐에 의해서요? 이 대철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됐나요? 어떤 경향성 중에 몇몇은 개별적인 행동의, 행동에 대한 경향성 중에 몇몇은 분명히 타인과 연관이 있다고요. 됐니? 그래서 arouse, 드러나지 않아 타인에 의해서를 제외하고는요. except 제외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속성이라는 게 이제 주제가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속성은 고립 혹은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공을 던졌을 때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세 가지 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세 가지 힘이 합쳐져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개별적인 속성은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고 합해졌을 때, 타인에 의해서 같이 있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숨겨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요거 속성으로 공부 좀 해주세요. 빈칸 추론에서도 답이 많이 되니까 아시겠죠? conceal이라는 단어, 속성이야.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hide 혹은 가리다, mask 이런 단어들 꼭 숨다 속성이고 됐나요? 그리고 반대 속성도 꼭 알아둡시다.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reveal 같은 단어 혹은 disclose. close는 잠그는 거지만 disclose는 공개. 알았죠? 그래서 open 이런 개념이 되겠죠. 혹은 표현, represent, 발현 이런 단어들요. 됐나요? manifest 이런 단어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 그래서 숨긴 속성과 그 다음에 드러내는 속성. 알았죠? 그래서 얘도 반대가 답이었습니다. 그대로요. 됐나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를 제외하고는 발생하다. 이 발생하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우리 관심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안 드러난다. 이게 나오겠죠. 드러나지 않는다. 이 리빌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드나 리빌이랑 얘랑 그대로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들의 경쟁적인 성향이나 이런 성향, 이런 성향을 드러내지 않을 거다라고. 언제는요? 혼자 있을 때는요. 혼자에서는 드러나지 않아. 이게 속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결론. 이건 보여줍니다. 인간 본성의 특징은 완벽히 또 똑같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는. 개인이 뭐 합쳐질 때까지는요. 그룹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조금 지문이 어려울 수 있어서 길게 다 해석했는데요. 가볼게요. 자, 41번. 일반적인 오해, 물리학의. 전혀 아니죠. 합, 협업, 성공으로의 핵심 아니고요. 사람 상호 간의 특징과 그들이 과하게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 사물이 가속 아니죠. 쌤이 뒤에 거 얘기하는 글이란 말이야. 비유하는 글이. 인간 특성, uncover, cover는 덮는 거고 discover나 uncover는 밝혀지는 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해서 밝혀지는 인간 특성. 답은 5번입니다. 됐죠? 그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꼭 열심히 해주세요.